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대선 후보들의 2차 사자 토론이 끝나고 다양한 평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당에서는 자당의 후보는 칭찬하고 상대방의 후보는 깎아내리기 여념이 없죠. 평가는 국민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보는 눈이 있었다면 윤석열이 잘했다고 평하는 사람들, 극렬 지지자들 말고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 어제 토론에서 특수통검사로 26년씩이나 근무했다는 윤석열의 취조 같지도 않은 거짓 취조는 참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떠들어대는 수준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검사 생활을 했을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했을까?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대장동에 이어서 백현동, 성남FC 의혹까지 들고 나왔지만 이미 다 검증되고 수사받아서 문제될 게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일단은 의혹만 떠들어대면 언론이 알아서 마사지 해주겠지 하는 꼼수로 들고 나왔는데 돌아온 사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제대로 한 방 두들겨 맞고 고꾸러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토론에 정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에게 검사가 왜 그러냐라는 말로 그의 수준 낮음을 지적을 했겠습니까? 특히 어제 윤석열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2년 이상 관련 계좌를 조사를 했다.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서 작은 사건임에도 검찰에서 더 많이 투입했지만 아직까지 문제점이 드러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2년 이상 총장으로 있으면서 수사 못하게 막아놓고 뻔뻔하게 검찰에서 샅샅이 뒤져 수사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수사 못하게 꽁꽁 막아놓은 것,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면서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되거나 기소가 됐음에도 아직까지 드러난 문제점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윤석열의 답변이 얼마나 검찰을 든든하게 믿고 있으면 저런 말이 나올까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털어봐라. 나와 내 가족 절대 혐의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내 손아귀에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의 검찰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총장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면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박범계 장관 도대체 왜 김호수 총장의 수사 지휘권 해제를 하지 않는 겁니까?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윤석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에게 업무 배제를 시킨 것이지 김호수 총장은 윤석열 가족 사건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 왜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 총장의 업무 배제를 해제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총장이 사건을 지휘하게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총장을 수사 지휘하면 될 일을 국민의 관심사이자 엄청난 이슈 사건에 대해서 왜 망설이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라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성렬이 형이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튼 어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시원하게 후려친 부분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신천지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어떤 분이 양심 선언을 했다. 신천지 교주께서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 빚을 갚아야 하니 다 입당에 경선을 도와달라고 했다. 압수수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은 오늘 네거티브를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복지부에서 30만이 되는 신천지 신도가 반발할 경우 관리가 안 되니 강제 수사를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서 중대본과 함께 수사관을 대거 투입을 했다. 추미애 장관이 튀려고 강제 수사 지휘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건 쇼였다라는 기도 안 차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에 추미애 장관 역시도 윤석열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팩트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시의 그 상황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치어로 속이려고 하고 있지요. 당시 상황이 긴급해서 국민들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2번씩이나 반려했던 것이 윤석열입니다. 과거에 이명박이 여러분 이거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라며 거짓말했던 그러한 장면들이 연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이명박근혜보다
전두환 때보다 더 심각한 과거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남편은 정치 보복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아내는 언론에 가만 안 두겠다고 난리를 치고 부부가 아주 그냥 안팎으로 가만 안 두겠다고 난리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신천지 신도 일부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경선을 치렀다는 폭로가 터졌는데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황당한 무속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련하시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신천지 당원 가입에 대해서 홍준표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윤석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답하라 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된 게 윤석열 주변에는 무속인, 무당, 법사, 사이비 종고 등등 이런 자들이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토론을 지켜본 최강욱 의원은 이런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예의라도 있어야 한다. 아는 게 없으면 정직하기라도 해야 한다. 라고 윤석열의 태도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후보 자체가 품격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론회에서 또 하나 문제된 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일이라는 권위 있는 잡지에서 한반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네 가지 원인 중 하나는 윤석열 후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은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다.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에 당사자로 지목된 최승환 일리노이 주립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 푸틴, 윤석열 어떤 관계길래? 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윤석열을 향해 전쟁은 안 된다. 제2총풍을 시도하는 윤 후보가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키우는 4대 요인이라는 게 해외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입장문에서는 두 후보 간의 토론이 한국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튼튼히 할 수 있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제 개인에 대해 인격 모독성 발언으로 이어져서 정말 실망스럽다. 대통령 후보자도 정치인도 아닌데 사실관계를 확인할 여력이 없다면 최소한 저에 대한 인격적 비방을 멈춰달라. 자신의 흑백 논리로 단순 명료하게 평가해 주셨다. 제가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학자라면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는 한국 정치학자들은 어떤 수준의 학자들로 보고 계신지 묻고 싶다. 윤석열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을 돕는 학자들 중에서 학문적 업적도, 논문 인용지수가 저보다 더 높은 분이 있는지 팩트체크해서 꼭 알려달라. 정치인들 중에는 지층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편가르기와 인격모독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선거철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국민 통합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윤석열을 직격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덮기 위해서 남을 무지하다고 평가하는 것처럼 무지한 것은 없습니다. 모르면 고개 숙이고 배우는 자세를 갖춰야지 무턱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치부를 방어하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태도로 무슨 정치를 할 것이며 무슨 나라의 운전대를 잡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은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후보를 선택할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로 대세는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